고래 친구들, 4학년 친구들, 오늘 수업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독해력 비타민이란 책 19회를 펼치면 되고, 페이지로는 62페이지, 63페이지인데, 한쪽에는 책을 펼치고, 한쪽에는 노트랑 필기도구를 들고, 펼치고, 그리고 선생님이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하면 돼요. 선생님이 영상은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로 보는 거고, 책상 위에 책과 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 선생님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면은 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힘들 거야. 되도록 컴퓨터로 보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선생님이랑 하는 독해 수업은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왜 하는지 하는 법을 알려줬을 텐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 일단, 글을 너무 대충 읽으면 안 되니까, 글을 좀 자세히 읽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야. 제일 먼저, 자,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모든 글의 문단을 나눌 거야. 문단을. 한번 나눠볼까? 이거는 19에는 1문단, 2문단, 3문단. 자, 요거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묶어서 4문단, 마지막 5문단. 이 글은 총 5개. 1, 2, 3, 4, 5. 5개의 문단으로 나눠졌어. 그래서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 문단의 제목을 적는 건데, 이 제목을 옆에 이제 노트를 꺼내서 노트에다 제목을 적는 거야. 그리고 각 문단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무조건 만화 같은 그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그림과 적당한 도형과 적당한 글씨와 그리고 적당한 번호가 항상 있어야 돼. 번호. 뭐냐면 내용을 뭐 1, 2, 3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이 번호가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그냥 친구들한테 그냥 그림을 그려라 라고 설명을 할 거야. 근데 반드시 그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고, 선생님 도저히 저는 못 그리겠어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선생님 없이 너네들이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글로 바꾸기, 뭐 숙제 같은 걸 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순서대로 항상 정리를 하는 거를 독해 수업이라고 할게요. 오늘도 이제 이 순서대로 할게. 19회를. 선생님이 요 지문을 지금 여기서 하기 너무 작으니까 글씨가 작잖아. 요거를 이렇게 쭉쭉쭉 잘라서 다 확대를 시켰어. 그래서 한번 모니터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5개의 문단을 따로따로 한번 해볼게. 친구들은 요 영상을 반드시 컴퓨터로 봐주세요. 핸드폰은 작으니까. 자, 그럼 1번 문단부터 한번 봐볼게요. 1번 문단은 요거. 자, 제일 먼저 읽고서 중요한 단어에 표시를 하면서 나 제목을 뭘로 만들까 고민하는 게 1순위입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딱 끊어서 읽었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를 색칠하라고 하면 친구들은 뭘 색칠하겠니? 한번 색칠을 해봐. 색칠을. 선생님 잠깐 기다려줄게.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인권이란 단어야. 이 문장에서 인권이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일단 선생님은 인권에다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는 생김새와 언어,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성별 또는 나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 가운데 힘이 없고 수가 적어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끊어 읽는다면은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 무슨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한 거야. 우리 사회는 요즘 사실은 어떤 단어 하나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또 친구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선생님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다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정답은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색칠을 좀 해줄게. 자, 또 마저 읽을게요. 우리 주변에는
노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어린이 같은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소수자들의 인권은 침해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인권을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는요, 누가 되게 무시당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구래? 사회적 소수자들인데 특히 누구? 특히 누구? 어린이. 어린이가 어떻다? 인권을 무시당한다. 인권을 침해당한다. 그 내용이에요. 선생님 핸드폰 좀 꺼놓게.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봤을 때 중요한 단어를 조금 연결을 하면은 가장 어울리는 제목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제목을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친구들은 노트에다가 1번 네모라고 쓰시고, 선생님은 여기 밑에다 좀 써볼게. 1번 네모라고 쓰시고 제목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선생님 영상은 잠깐 스톱해도 좋아. 제목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목. 다시 힌트를 줄게요. 인권이 뭡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사회적 소수자가 무엇입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 어린이가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인권을 침해당하는 누구? 당하는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 어린이.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즘 인권을 침해당하는 어린이가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인권을 침해당하는 어린이라는 말 중에 인권이라는 말을 친구들이 모를까봐 친절하게 인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가로라고 치고요.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이라고 쓰고 그대로 이것을 베껴서 쓰면 돼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기본적인 권리, 요거를 그대로 옆에다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인권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단어 하나를 또 설명하고 있어. 바로 사회적 소수자. 자, 오늘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로 분류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서 선생님은 오늘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분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사회적 소수자는 무엇이냐면은 다양한 구성원 가운데 이 구성원이란 거 뭐냐면은 우리 사회는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생긴 사람, 요런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디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힘이 없고 숫자가 적은 사회 구성원이 있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거. 얘. 이런 애를 뭐라 그런다?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수가 적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총 100명이면 얘는 뭐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지. 수가 적다. 이런 애를 뭐라 그런다? 사회적 소수자. 자, 선생님 이거는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 그림을 다시 해석을 해볼게.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을 이루고 사는데 그 중에 힘이 없거나 수가 적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한다.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사회적 소수자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다시 한번 쓸게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죠. 노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 혹시 이거 그림으로 그리지 않아도 돼요. 노인이나 여성이란 단어를 모르는 친구는 없잖아. 좀 어려운 것만 그림으로 그릴게. 그 다음에 어린이. 이런 애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이 된대. 자, 그런데 이 글 쓴 사람은 1번하고 2번을 말하고 싶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바로 3번을 쓰고 싶어서 글을 쓴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대. 인권을 침해당한대. 누가? 어린이가. 그래서 결론은 인권을 침해당한다. 당하는 어린이. 요 결론을 말하고 싶어서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번 글은 정리 끝.
인권을 침해당하는 어린이. 인권이 뭔지, 사회적 소수자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사회적 소수자 안에 노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어린이라고 썼네. 어린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가 인권을 침해당한다. 그러니까 좀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거야. 왜? 힘이 없고 소수자래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은 조금 깁니다. 자, 얘는 좀 그림을 좀 많이 그릴 거야.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폭력에 시달리고 일을 하고 전쟁의 위협에 처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좀 불쌍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네요. 이게 뭐지? 아까 우리가 뭘 침해당했다고 그랬지? 인권을 침해당하는 어린이들이 많다라는 걸 한 번 더 얘기했네. 어린이의 인권을 위한 단체인 유니세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9개 국가에 2에서 14세 어린이 중 86%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매를 맞고, 한 86%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매를 맞는데 선생님이 1번이라고 하고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5명 중 1명은 신체적 학대를 당한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 신체적 학대를 또 당한대요. 어린 나이에 일을 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5에서 14세의 어린이 중 일을 하는 어린이의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일을 하는 어린이가 100% 중에서 40%에 달한대요. 어느 나라냐면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이런 어린이들이 많다. 여기서 어린이는 5에서 14세 사이를 말한다. 또 이 어린이들은 주로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12시간 이상 아주 힘들게 일을 한대요. 지구에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국가가 많습니다.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사이의 전쟁으로 고아가 되거나 집을 잃기도 합니다. 누가? 어린이가 고아가 되거나 집을 잃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어린 나이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 어린이 수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들어가는 어린이 수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쫙쫙쫙쫙 나열을 했어. 불쌍한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가 매 맞고요, 학대당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하고요, 고아되고 또 전쟁에 나갑니다. 불쌍한 어린이에 대해서 쫙 나열했다. 이런 불쌍한 어린이를 뭐라 그러냐면은 뭐가 침해당했다고 그런다? 바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거를 누가 조사했냐면은 유니세프라는 단체가 조사했대. 그래서 어울리는 제목은 한번 친구들도 2번 네모라고 적고 어울리는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줬어. 굉장히. 약간 어린인데 그 인권을 침해당한 어린이에 대해서 쫙 나열을 했고 이것을 조사한 단체가 유니세프야. 자, 선생님 말은 일시 정지하시고 제목을 무조건 쓰세요. 그리고 다 쓴 다음에 선생님이랑 맞춰볼게. 자, 다 쓰셨으면 제목으로 적당한 거는 유니세프가 조사한 뭐다? 조사한 어린이 인권 침해 사례. 제목 좀 길어요. 유니세프가 조사한 어린이 인권 침해 사례가 무려 5개까지 나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럼 요 밑에다가는 뭘 적어야 되냐면 요 5개의 사례를 하나씩 적으면 돼. 자, 1번 가로하고 첫 번째 사례. 86%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매를 맞는데요. 29개 국가. 깜짝 놀랐어, 선생님은. 우리나라도 이런 줄 알고. 선생님이 친구들 봤을 때 매 맞는 애는 없었거든. 근데 29개 국가. 야, 조금 폭력을 좀 하는 그런 국가인가 봐. 자, 그래서 1번은 29개 국가 중 몇 프로냐면은 86%. 86%를 표현할 때는 숫자로 정하지 말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원그래프로 할게요. 너네 피자가 있지? 피자의 86%는 어느 정도냐면은 어림잡아서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 요거는 좀 수학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얘가 뭐냐면은 86%고 무슨 비율이냐면은 어린이 학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매를 맞는 거.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학대당하는 비율이 86%나 당한대요. 물론 29개 국가겠지. 우리나라는 설마 이러진 않겠죠. 자, 1번 사례를 약간 선생님이 원그래프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니까 2번 사례 5명 중 1명은 신체적 학대를 당합니다. 신체적 학대니까 이제 손으로 아이를 좀 때리나 봐. 5명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5명의 어린이를 그릴게요. 5명 중에. 자, 어린이를 그린 다음에 그 중에 하나 색칠을 할게. 얘가 뭐다? 얘가 학대를 당하는 어린이 숫자예요. 나머지는 학대를 안 당하고 우리가 수학으로 풀면은 5분의 1 확률이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2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이가 막 일을 한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또 3번이라고 하고 선생님은 이쪽으로 좀 자리를 옮길게. 친구들은 그냥 노트에다 다 쓰면 돼. 3번은 와, 아프리카하고 동남아시아 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아니다. 다행이다. 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어린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일을 하는데, 일하는 어린이가 40%, 그러니까 막 초등학생 정도의 한 거의 40%는 일을 한대. 자, 그럼 얘도 원그래프로 표시를 할게요. 40%라면은 반이 50이니까 약간 반보다는 조금 작겠지. 자, 얘가 40%라고 칩시다. 좀 정확하진 않을 것 같지만 비슷하게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몇 프로다? 40%. 자, 이 40%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40% 어린이들이 일을 한대. 일하는 어린이. 이렇게 쓸게요. 일하는 어린이. 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린이를 괴롭히는 어린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은 전쟁으로 고아가 발생하고 전쟁으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어린이가 10만 명이 돼. 그럼 선생님은 4하고 5는 그냥 하나로 묶어버릴게. 어차피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자, 아래에다가 쓰면은 이 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선생님 옆에다가, 그냥 아래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번에는 4번. 그 다음에 어린이가 전쟁이 일어나서 피해를 보는 거. 첫 번째는 어떤 피해냐면은 고아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얘네 중에 몇 명이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된대. 10만 명이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표시를 해볼게요. 와, 10만 명? 어린이 10만 명? 무기 들고 싸움. 이렇게 어린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를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목도 정했어. 유니세프가 조사한 어린이 인권 침해 사례. 참고로 유니세프는 뭐 하는 데냐면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단체야. 어린이가 힘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유엔 산하 단체예요. 어린이 인권을 위한 단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다행이다. 4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조금 짧을수록 제목 적기는 굉장히 편할 거야. 세 번째 문단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은 자신의 책을 봐주면 좋아요. 이렇게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어린이를 위해서 유엔은 어린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1989년 유엔에서 제정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어린이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는 조금 안 좋은 얘기, 어린이들이 인권을 침해당해요 라는 얘기를 했지, 지금은 좀 희망적인 얘기. 그렇지만 유엔에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제목은 유엔에서 뭘 만들었다? 유엔에서 만든. 근데 만든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말이고 한자를 사용한 다음에 만들었다가 제정했다거든. 그래서 유엔에서 제정한, 만든 무슨 협약? 바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제목을 써줄게요. 유엔에서 제정한, 한자 빠졌다. 유엔에서 제정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게 세 번째 문단의 제목이에요. 자, 이것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써 있습니다. 고통받는 어린이를 위해서. 그쵸? 그러면은 고통받는 어린이 위해서. 자, 누가 제정했죠? 누가? 바로 유엔에서. 어떤 내용인데? 그게 어떤 내용? 선생님이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래요. 어린이 인권 보장 내용. 어린이 그만 괴롭혀라.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니까 너네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내용을 살짝 가지고 왔지. 1조 아동의 권리, 2조 차별 안 하기, 3조 어린이를 제일 먼저, 이런 게 다 이제 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궁금해할까봐 상세 내용을 알려줬죠. 어떤 상세 내용? 바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조항이 뭐냐면은 1조 내용, 2조 내용, 3조 내용, 이걸 조항이라고 그래. 그치? 그래서 지금은 뭐 1, 2, 3, 3개만 나와 있는 거야. 좀 볼까요? 3조를 볼까요?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도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오, 괜찮다. 어린이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제일 먼저 생각해라. 정부, 대통령이 있는 곳이잖아. 대통령 너도 어린이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 제일 먼저 생각해라. 이런 게 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들어 있습니다. 얘는 정리는 따로 하지 않고 그냥 협약 조항이라는 제목만 쓰고요. 이게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사실은 3조만 있는 게 아니라 54개의 조가 더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4조, 5조, 6조, 뭐 7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하나 내자면은 궁금하잖아. 우리 1, 2, 3은 여기 나와서 알겠는데 54조는 뭐지? 무슨 내용이 있을까? 너무 궁금하니까 친구들이 이 54개조 이거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검색어만 쳐도 이 54개조가 다 나올 거야. 이 중에 친구들이 다 읽어보고 권리 협약을 읽어보고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너네가 어린이잖아.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조항을 3개 적어오기. 3개만, 54개 다 적다가 너무 힘드니까 3개만 적어오기를 오늘 과제로 내줄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문단으로 가볼게. 3줄밖에 안 돼요. 읽어볼게요. 총 54조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어린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이렇게 따라야 된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한 약속이래. 우리나라도 이 약속을 지키기로 했냐? 맞아요. 1991년 이것을 지키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에서는 차별받고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막 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목은 누구의 노력? 국가와 사회의 노력인데 무엇을 지키려고? 어린이 인권 지키는 노력.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얘는 번호를 5번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세 내용을 1번 가로 54개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만들었다는 게 제일 큰 노력이지. 아동 권리 협약을 만듦. 이게 제일 큰 노력이지. 그리고 각 나라가 이걸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 이걸 지키기로 했냐면은 1991년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 내용을 다 지켜야 해. 뭐 예를 들어서 좀 권리협약 내용을 좀 하나 다시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뭐 너네가 이제 뭐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는 너무 예쁘고 야 너는 못생겼어 이러면 이거 차별이잖아. 그러면 이때 선생님 유엔 아동 권리 협약 2조에 의하면 어린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데 저를 왜 차별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있으면 야 너 장애가 있으니까 넌 저리 뭐 꺼져 예를 들어 누가 그랬다면은 어, 유엔 아동 권리협약 2조 차별 안 하기 조항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숙제는 지금 다 정리한 거 지금 문단 나눴지? 제목 다 적었지? 그림으로 정리했지? 여기까지 했지? 그리고 글로 바꾸기를 오늘은 숙제를 없애고요. 새로운 숙제를 추가를 할게요. 아까 숙제 여기다가 한꺼번에 적을게. 아까 선생님이 뭘 세 개 더 조사해오라 그랬더라?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세계 조사하기. 그래서 글로 써오기. 그쵸? 나 이거 좀 마음에 든다. 이런 거. 그래서 요거를 써오는 거를 이제 숙제로 대체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 그려서 제출하기. 근데 여기서 그림인 진짜 그림이 아니라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이런 노트 필기겠죠. 어디 갔니? 이런 거 노트 필기.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거를 자세히 보고요. 이제부터는 친구들이 혼자 했으면 좋겠어. 최종 숙제는 요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4학년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카톡으로 보낸 숙제 완료해서 집에서 놀지만 말고 열심히 숙제해서 마무리 잘합시다.